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 힘을 얻고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상승세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우지수는 0.11% 빠지는 가운데 나스닥이 1.56%나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대형주 위주로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4.35%까지도 올랐어요. 최근 한 달 새 지금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오늘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급등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죠. 13,200선 정도에서는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8% 이상 뛰었다라는 겁니다. 상반기 나스닥의 급등세를 연출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23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는데, 나스닥 반전을 위한 중요 이벤트라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나스닥의 기술적 반등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가 8% 이상 뛰면서 기술주, 특히 나스닥 대형주의 투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역시 이에 7%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상당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회사 모두 AI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 역시 최근에 한 달 넘게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만한 구간이었고요. 이번 주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사항은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지 미국 시간 25일 오전에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물가가 유가를 비롯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열의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파월의 의중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말에 미국 금리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특히 미국 주식 나스닥 기술주들의 향방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유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나스닥의 움직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더욱더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무려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 테슬라도 이에 걸맞추어 7% 이상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기엔 상당히 큰 상승세를 연출을 했어요. 메타도 2.45%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어쨌든 상반기 주도주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상반기 양대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오늘 좀 좋은 장이 연출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지속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잠깐의 반등세일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스닥의 반등세가 지속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일단 포문은 잘 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 오늘은 러셀 2000 지수가 0.13% 빠지고 다우도 빠지는 가운데 나스닥 대형주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13200, 나스닥의 13200은 2차 지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라인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세는 한 이틀 정도는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틀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세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나스닥이 한 달여 넘는 하락세는 올해 2월부터 한 3월 초까지 이어진 이 하락세랑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된다면 나스닥은 13,800선 위로 올라서서요,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쳤다가 다시 재상승세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51선, 이 빨간색 선이 있는 13,800선 위로 올라서려면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번 주 토요일 주말 방송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CME 페드 와치에 따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짝 올라간 분위기입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9월 20일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86.5%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저번 주 90.5%였는데 동결 가능성이 소폭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13.5%로 조금 올랐습니다. 다만 11월 달 올해 연말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기존의 20에서 30% 초반이었는데요. 자, 이게 39%까지도 올라섰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은 우려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연내 금리가 동결이 되든지 최소한 한 차례 정도 더 인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기대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충격파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뭐 5.25%에서 5.5%대로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0.25%포인트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 5월달이나 6월달쯤에 금리 인하 시즌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점은 뭐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7.33%나 급등하면서 230불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240에서 200불대 사이의 주가는 상당히 괜찮은 주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테슬라가 약 한 210불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적 반등 이면에는 금일 엔비디아 주가가 뭐 8% 넘게 급등을 하면서요, 테슬라 역시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을 한 다음에 엔비디아와 함께 주가가 함께 성장을 해왔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AI발 큰 호재를 맞이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죠. 그러면서 테슬라를 좀 앞지른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회사 모두 AI 성장주로서 큰 트렌드, 큰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테슬라도 함께 급반등세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자체에 호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반등세에 나올 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레이어드님이 이렇게 테슬라 주요 일정, 주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호재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빡빡하게 정말 많은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모델 3 하이랜드 출시가 다음 달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기관 멕시코 착공 역시 9월 이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메가팩이라고 하죠. 메가 상하이. 현재 미국에 캘리포니아 레스롭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도 이 메가팩 공장의 착공이 빠르면 9월 이내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되겠죠. 2023년 11월 초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FSD V12 베타 딱지를 뗀 V12 역시 4분기 내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하나 빠짐없이 굵직굵직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호재가 바로 모델 3 하이랜드 리프레시 모델의 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번 주 방송에서 기가 상하에 이렇게 커버가 씌워진 세단 차량들이 보여가지고 모델 3 하이랜드의 생산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모델 3 하이랜드의 주요 부품들의 이미지도 이렇게 이미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18인치 휠 디자인이 나오고 있고 대시보드와 프론트 도어 패널까지 이렇게 유출이 된 상황이에요. 또한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뉴스에 따르면요, 이 기가상하의 커버가 씌워진 모델들이 전에는 한 4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100대가 넘는 이 커버가 씌워진 세단 차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3 하이랜드 출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차량의 정말 오피셜 디자인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 판매와 인도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 착공도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가 멕시코 착공은 빠르면 올해 6월달, 7월달에도 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약간씩 다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속, dreams come true, 그러니까 실현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내뱉은 말은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멕시코가 착공이 된다면 기가 멕시코에서 연간 200만 대 규모로 생산하게 될 모델2 바로 소형 해치백 모델이 되겠죠. 25,000불에서 30,000불대 차량. 자, 이 차량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올해 연내에 있을 예정입니다. 늦어도 2023년 11월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이버트럭이요. 지금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사이버트럭 앞에 하나의 SUV 차량이 보이죠? 이 차량이 지금 뒤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트렁크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촬영 중에 있어요. 설원을 달리고 있는 멋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게 느껴지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은 아이슬란드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하고, 역시 아이슬란드답게 북반구에 지금 여름이 왔지만 어느 정도 눈이 녹을 듯한 이 설원이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미끄러운 지역에서도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유리하게 운행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영상에서 잠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사이버트럭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모델 3 리프레쉬의,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의 예상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인 크리스 정님에 따르면요, 자, 이 디자인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는 모델 3 리프레쉬가 되겠고, 또 하나의 예상되는 이미지 역시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7% 넘는 주가 반등이요, 꼭 엔비디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연내에 상당히 좋은 호재들을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들이 작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240에서 200불대 사이 괜찮은 주가입니다. 충분히 적립식으로 좀 더 테슬라 비중을 추가할 만한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연내 세상을 뒤흔들 만한 물건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부터 충분히 테슬라 주가 좀 더 좋은 모습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모델 3 하이랜드는 신형 헤드라이트, 즉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모델 S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9월 초까지 일일 생산 능력을 1200대 정도까지나 늘려본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4.0은 아닌 것 같아요. 하드웨어 3.5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 차량의 제조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20만 RMB, 우리 돈 한 3천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000불. 자, 이 정도면 정말 잘 팔릴 수 있겠다. 모델 Y보다 더 잘 팔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할 것 없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장지들에 배송이 되면서 계속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11월 초에는 딜리버리 이벤트 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주가 약세 구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